2월 7일 화요일 날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죠. 원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가이드 방안을 2023년 2월에 낼 거야 라고 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냈어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어떤 게 제일 달라져요? 결국에는 1기 신도시한테만 안 주고 노후계획도시, 즉 2020년 이상이 경고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들한테는 모두 주겠다고 했으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쫙 범위가 넓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1기 신도시 내에서 알짜 애들은 주목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분산이 돼서 못 받을 수 있겠다는 거죠. 이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고르기가 더 어려워졌고 옥석가리가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갈 애들만 가고 안 갈 애들은 또 안 가게 되면서 그걸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해지게 된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옥석가리가 더 중요해져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기본 방침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특별 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을 제시를 하고 기본 계획은 이제 구역 지정 세부 계획, 기반 시설 확충, 특례 적용 사항 등을 포함해서 지자체가 하겠다. 국토부가 방침을 내고 계획이나 이런 건 이제 지자체가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 지방을 개발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지자체가 조금 더 랜드마크가 될 만한, 지자체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 만한 그런 애들한테 그런 걸 잘 주겠죠. 그러면 속도가 어떻겠어요? 차이가 나겠죠. 똑같이 나 통합으로 이렇게 개발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순서를 정해줄 때 조금 더 메리트 있어 보이는 지역에 조금 먼저 주겠죠. 그리고 선도지구라고 기본적인 예시가 돼서 시범지구처럼 이렇게 될 거라서 그거를 지켜보면 그것에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특별 정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블록 단위로 통합을 정비하고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1기 신도시에도 정말 넓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를 해서 구역을 넓혀버리면 그 안에서 역세권을 끼고 있고 복합적으로 고밀 개발했을 때 상당히 좋아질 만한 애들 위주로 아무래도 수익성이 나다 보니까 순서도 빨라지고 거기에 조금 더 집약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특례를 주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해주겠다는 거죠. 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하고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을 상향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토지 용도 변경 이거 사실 되게 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토지 투자를 잘 안 해가지고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토지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개발이 안 되는 땅에서 개발이 되는 걸로 바뀌면 막 돈이 몇 배씩 튀고요. 그리고 1종이었다가 2종으로 바뀌어도 막 토지가 몇 배씩 튀는 이제 몇 배씩 튀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토지 용도를 2종에서 3종 뭐 아니면 그 이상으로 뭐 옮겨주겠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특혜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적률을 상향한다. 그러면 층을 높게 올릴 수 있는 거죠. 층을 높게 올리면 낮은 애들이 몰려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고층 빌딩 그리고 랜드마크가 될 건물들, 단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뭐냐라고 하실까봐 제가 옆에 여기다 준비를 해왔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서 결제를 하는데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건축물의 용도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건폐율도 좋게 해주고 용적률도 좋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은 땅이 요만큼 있는데 원래는 요만큼만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더 넓이를 넓게 해서 추가로 보너스 알파를 넣어줄 수 있게 건폐율, 건물의 비율에 높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용적률은 높이를 원래는 요만큼밖에 못 지었는데 그 이상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땅의 가치 자체가 정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도 변경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토지 용도 변경까지 종상향까지 해주고 건폐율, 땅을 쓸 수 있는 면적도 넓게 해주고 높이도 높게 해주고 이러면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었던 이런 1기 신도시 내에서나 택지 조성 사업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에 있는 단지들이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세대수도 같이 증가시켜서 그 혜택을 고루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리모델링까지 챙겨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사업 절차를 단축시켜 주겠다. 통합심의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둔촌주공이 중간에 그 자재비 증가로 중간에 공사가 중단하게 돼서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도 몇 조 원이 막 불어났었잖아요. 곧 시간이 돈이라는 건데 사업 절차를 단축시켜서 사업비를 줄여주겠다라고 도움을 주는 거고, 그리고 통합 개발을 위해서 단일 사업 시행자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오겠지만 총괄 사업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치를 상향하겠다고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조합장이 총괄 사업 관리자가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될 텐데, 지금도 막 조합장들이 비리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조합장이 중간에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더 실어주는 만큼 뭔가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자체 주도로 이주대책을 추진해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주대책을 추진해서 순서대로 이제 니네가 준비를 해서 계획에 맞게 진행을 해라고 했을 때 물론 혼란은 덜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막 이주를 하거나 그러면 주변에 전세 가격이 막 폭등을 하거나 문제가 이주할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계획에 따라서 그래 너 이 단지 먼저 하고 끝나면 다음 단지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니까 그런 부작용은 적겠지만 이 순서를 정할 때 시시비비가 엄청 논란의 거리가 좀 많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1기 신도시 안에서도 정말 몇백만 가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지금 이 범위를 확대해 놨잖아요. 그럼 이걸 계획하는 데만으로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혜를 주겠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같이 따라오는 부작용과 문제점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가 맞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어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부 체납을 한다거나 임대로 주는 세대수를 더 많이 제공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걸 통해서 기반시설의 재투자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니까 기반시설 자체가 달라지면 통합개발하는 그 구역 자체가 좀 달라져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